경제지표는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적인 통계를 말합니다. 지금 당장 경제지표 공부하라는 다음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국민소득 통계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어느 해 GDP가 그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면 총 산출량이 증가했거나 산출물의 가격이 상승했거나 아니면 둘 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경제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량과 가격 요인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있습니다. 경상가격 GDP라고도 불리는 명목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그 생산물이 생산된 기간 중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반면에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으로 측정한 것으로서 불변가격 GDP라고도 합니다. 명목 GDP는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실질 GDP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는 국민경제의 전체 물가 수준, 즉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로 설명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지수화한 것입니다. GDP는 한 나라의 모든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총액입니다. 어느 해 GDP가 그 전해에 비해 증가했다면 다음에 두 가지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원인일 수 있죠. 매년 경제 추이를 분석할 때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 원인 중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배제하고 그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총량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실질 GDP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실질 GDP는 올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과거에 고정된 가격으로 측정한 값입니다. 실질 GDP는 그 경제에서 전반적인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죠. 실질 GDP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예를 살펴봅시다. 아래의 표는 핫도그와 햄버거라는 두 종류의 재화만 생산하는 경제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이 경제의 총 지출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핫도그와 햄버거의 생산량의 각각의 가격을 곱한 결과를 합해야 합니다. 1차 연도에는 핫도그 100개가 생산되고 가격은 개당 1달러이므로 핫도그에 대한 지출은 100달러입니다. 같은 해 햄버거 생산량은 50개고 개당 가격은 2달러이므로 햄버거에 대한 지출도 100달러입니다. 따라서 이 경제의 총 지출은 핫도그에 대한 지출과 햄버거에 대한 지출을 합한 200달러죠. 이 금액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액을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것으로 명목 GDP라고 합니다. 이 표에는 3년치 명목 GDP 수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총 지출액은 1차 연도에 200달러에서 2차 연도에 600달러, 3차 연도에는 1200달러로 증가합니다. 명목 GDP 증가의 일부는 핫도그와 햄버거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이들 재화의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죠. 가격 상승을 제외한 재화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불변 가격으로 계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 즉 실질 GDP를 사용합니다. 실질 GDP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 연도를 정한 다음 이 기준 연도 가격을 사용하여 각 연도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의 가치를 구합니다. 다시 말해 기준 연도 가격은 각 연도의 재화와 서비스 수량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앞에 예에서 1차 연도를 기준 연도로 삼는다면 1차 연도의 핫도그와 햄버거 가격으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의 핫도그와 햄버거 생산량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차 연도의 실질 GDP를 구하기 위해서는 1차 연도의 핫도그와 햄버거 가격을 3차 연도의 생산량에 적용하면 되죠. 계산 결과 실질 GDP가 1차 연도 200달러에서 2차 연도에는 350달러로 3차 연도에는 50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기준 연도 수준에 고정되었으므로 실질 GDP의 증가는 전적으로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명목 GDP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의 가치를 그 해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며 실질 GDP는 생산량의 가치를 기준 연도 가격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실질 GDP는 가격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실질 GDP의 변동은 생산량의 변동만 나타내죠. GDP를 계산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므로 실질 GDP는 명목 GDP보다 우월한 경제후생 지표입니다. 경제학자들이 한 경제의 GDP에 대해 언급할 때는 대개 명목 GDP가 아니라 실질 GDP를 의미합니다. 또 경제성장을 언급할 때도 실질 GDP의 변화율을 사용하죠. 최근 외화 및 물자 부족에 따른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명목 GDP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IMF가 발표한 베네수엘라 실질 GDP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배제한 실질 GDP를 보아야만 그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질 GDP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만 반영한 것이라면 GDP 디플레이터는 가격만 반영한 지수입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앞에 사례를 이용하여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하면 1차 연도의 경우 명목 GDP는 200달러고 실질 GDP도 200달러이므로 GDP 디플레이터는 100입니다. 2차 연도의 경우에는 명목 GDP는 600달러고 실질 GDP는 350달러이므로 GDP 디플레이터는 171이 되죠.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량이 아닌 가격 변동을 반영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은 물가 수준의 지표가 한 해와 이듬해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죠.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면 연속된 두 해의 인플레이션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사례를 이용하면 2차 연도에는 GDP 디플레이터가 100에서 171로 상승했으므로 인플레이션율은 71%, 3차 연도에는 GDP 디플레이터가 171에서 240으로 상승했으므로 인플레이션율은 40%가 되죠. GDP 디플레이터는 한 경제의 평균적인 물가 수준과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타이어나 풍선의 공기를 빼다를 의미하는 디플레이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 중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을 떼어내어 명목 GDP의 바람을 빼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